반갑습니다. 77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지금 이 건설 경기가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많이 침체가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축 말고도 이 건축에 관련된 모든 이런 지금 산업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근데 굉장히 좀 활발한 데가 있어요. 제가 영상 제목에서 어그로를 끌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고 제가 요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원하는 건데 정말 내 건물, 특히나 내가 그냥 살고 있는 집에서 매달 한 1,500씩 막 그렇게 월세가 또박또박 나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그 지금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또는 뭐 SK 하이닉스 용인 이걸 찾아보면은 수많은 기사들이 떠요. 거기에 엄청난 돈이 투입된다. 뭐 반도체니까 반도체 관련된 그런 내용보다는 건설 쪽인 그런 이제 뉴스가 많이 뜹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뉴스원에서 기사가 떴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까지 들어오고 막 엄청나게 지금 이 반도체 클러스터 그 SK 하이닉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근로자뿐 아니라 인원들이 엄청 들어오는데 지금 말하자면 숙소가 모자라다. 그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숙소가 모자라다. 큰 문제. 그러면 이런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에서 내가 어떤 임대 목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제 다가구 이거를 지었을 때 어떤 수익이 나나 그거를 이 시간에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건물 임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임대가 이어지고 더 나가서 이렇게 그 좀 발달하고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으면 더 좋죠. 그게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 원룸이 모자라서 막 지었는데 너도 나도 짓고 그래서 막 원룸이 또 포화가 돼가지고 공실이 되고 임대료가 떨어지고 이러면은 그거 진짜 사업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요와 또 그 지역의 또 발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위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SK 하이닉스 인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원삼면이라는 데 일대에 100만 평이 훨씬 넘는 그러한 반도체 공장하고 또 그 주변에 부속된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대략 한 6,500평짜리 그 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룸이 21개가 들어가요. 평면도는 제가 자세하게 한번 이렇게 띄워드릴 텐데 평면도는 대략 이제 바닥 면적 60평에 이렇게 원룸 6개가 들어갑니다. 기본 사이즈 5개에다가 우리가 보통 1.5룸, 뭐 2룸 이러는데 방이 별도로 있는 거 이게 하나가 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지금 가장 핵심은 그 지역에 원룸이 굉장히 모자라다. 예. 앞으로 공사 기간 얼마예요? 지금 1차 9년 동안 짓는 거 이외에 계속해서 지면은 한 15년 내지 또 그 옆에 삼성까지 하면은 한 20년 동안 계속 공사를 하게 되고 공사가 끝나면 거기 또 입주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장 또 인원들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원룸 수요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모자랄 것이다. 또 거리가 멀면은 있어요. 안성 쪽으로 내려가든지 또 뭐 용인 저쪽으로 가면은 한 9km, 10km 가면은 거기에는 또 원룸이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쪽. 지도상에서 보면은 요 지금 오늘 뉴스원 그 기사에서 제가 캡처한 그 지금 약도인데 여기쯤 되는 요 빨간 점 찍은 거기쯤이 저희가 지금 하는 이제 첫 번째 6,500평짜리 또 거기서 바로 가까운데 또 한 5, 6천 평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전부 다 원룸을 하는 건데 하나는 지금 제가 금방 요 보여드린 요거 22개 들어가는 여기는 요게 건폐율이 20%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 계획관리 같으면은 건폐율이 40%죠. 근데 여기는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러면 요 전체 바닥이 60평이면은
땅이 얼마가 필요해요? 20% 건폐율에서 300평일 때 20% 0.1을 곱하면 바닥 면적 60평을 질 수가 있죠. 그래서 3층으로 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가구 다세대를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뭐 제가 길게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찾아보시면 그 구별이 나와요. 제일 큰 거는 다세대는 말하자면 공동주택에 들어가요. 세대가 개별 등기가 되고 개별 매매가 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가구는 단독주택 중에 하나예요. 그냥 단독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요건이 맞춰야 단독주택이면서 다가구가 돼요. 그러니까 3계층, 주거로 쓰이는 층이 3계층 이하래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 3계층, 왜 3층이라고 안 하고 3계층. 밑에가 뭐 상가다, 밑에가 피로티로 되어 있고 주차를 한다. 그랬을 때 그 위에 하나, 둘, 세 계층이 주거 용도로 쓰이면 그걸 다가구라 그래요. 그리고 규모도 전체 660 스퀘어미터, 200평 그 미만. 예. 그걸 또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전체 그 룸의 숫자는 19개 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 세 가지 맞춰주면 그게 다가구라 그래요. 그래서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속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가구 1주택, 내가 다가구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렌트를 주고 임대를 주고 뭐 위층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1가구 보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 보유하고 나면은 팔 때 양도 차액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세금도.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군데 그 원삼 쪽 인근에 두 군데 널찍한 땅. 거기 뭐 SK 하이닉스 그 공장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차로 한 5분. 근데 그 원체 그 SK 하이닉스 그 사이트가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여기는 5분 걸리지만 또 하이닉스 저 반대편 출입구까지 가려면은 또 5분이 더 걸리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엄청 큽니다. 그러면 잠깐 얘기를 드릴 것 같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제 준보전 같은데 이런 데는 건폐율이 20%고 그 다음에 계획 관리는 40%고 이렇게 따블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는 건폐율 20%짜리 땅에다가는 바닥 면적 60평으로 3계층 지으려면은 땅이 한 300평이 필요한 거고, 또 건폐율 40%짜리 이런 계획관리 지역 땅 같으면은 150평만 있어도 바닥 면적 60평으로 3계층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이 다른 겁니다. 그럼 뭐보다도 이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건축비를 들여서 이걸 전체를 만들어 놨을 때 얼마의 수익을 이제 갖게 되냐 매달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원룸이 없어요. 임대를 하려 그래도. 그러니까 완공되기도 전에 벌써 와서 막 계약하자 그러고 그런 게 지금 이쪽 용인 이쪽 안성 그 부근에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월 임대료도 뭐 월 60만 원 하다는 게 70만 원, 80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바닥 면적 60평에 지금 보는 것처럼 한 6개의 원룸이 나오게 됩니다. 한 5개는 그냥 일반 사이즈고 하나는 조금 더 커서 1.5룸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3계층을 지면은 6개씩 3, 6, 18, 18개 실이 나오죠. 18개 실이 나오면은 지금 그쪽 임대료가 뭐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보증금 500만 원에 7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18개 실이면 어떻게 돼요? 70만 원씩 하면 보증금 빼고라도 월 126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가구 한 동에서 1260만 원의 월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보증금은 500만 원씩이니까 뭐 18개면 얼마요? 9천만 원 보증금이 이제 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요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A, B, C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A 같은 경우는 그냥 필요티 없는 3계층, 3층 이 다가구입니다. 바닥 면적은 다 60평으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밑에 필로티가 있고 거기에 필로티 밑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위로 3계층. 그래서 4층 건물이지만 주거용으로 쓰는 거는 3계층이다. 그래서 이 다가구 요건에 맞다. 바닥 면적이 60평이기 때문에 뭐 평면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요 밑에가
바닥 면적 60평이니까 60평 말하자면 상가, 근생, 뭐 점포예요. 그러면 20평씩 잘라서 3개로 렌트를 한다든지 임대를 준다든지 하고 위에는 똑같이 이제 3계층 주거용으로 18개 그런 임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실 포함해서 하나의 실당 원룸당 월세가 7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곱해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지금 상가를 계획하고 있는 그 땅은 건폐율 40%짜리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나오는 그 빨간 점 찍힌 그 정도 부분인데 거기는 입지 조건이 좋은 게 그 위로 올라가면서 골프장이 4개가 있어요. 커다란 골프장이. 그래서 골프장 들어가는 바로 입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에는 원룸 렌트를 하고 이제 아래는 점포를 넣으면은 뭐 식당도 잘 될 거고 뭐 골프 용품샵이나 피팅샵 또는 뭐 편의점 같은 거 이런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이 월세를 싸게 잡아도 한 칸당 20평이라고 쳤을 때 월 한 150만 원 월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3개가 나오니까 한 450만 원 정도 월세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보증금은 한 2천만 원씩 받으니까 3개니까 한 6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이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건물 한 동을 졌을 때 피로티 말고 한 계층 아래층을 상가를 넣었을 때는 월 수익이 450만 원이 더 들어오죠. 예. 그 대신에 건축비가 60평 그 상가 하나 질 만큼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그 수익이 굉장히 좋아요. 이 1층 가게에 한 칸당 150만 원은 그냥 평범한데 그런 임대료고 지금 여기 골프장 입구 같은 요 동네는 훨씬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작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층 18개실 70만 원씩 하면은 1260만 원에다가 이 밑에 상가를 넣었다. 그러면 3칸이니까 150만 원씩 450만 원 합치면 매달 1710만 원씩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객실에 18개 보증금이 한 9천만 원 들어오고 또 점포 3개에서 보증금 2천만 원씩 6천만 원 들어온다. 그럼 보증금이 한 1억 5천만 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총 내가 땅값에다 건축비 들인 데서 1억 5천만 원은 제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 수익률이라는 게 지금 상가 같은 거 요새 3%, 4% 나오기도 좀 힘들어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상가도. 그러면은 수익률이라는 거는 전체 1년 동안 들어오는 월 그 임대료, 그거를 뭘로 나눠주냐 하면은 땅값 플러스 건축비, 뭐 기타 비용, 이 들어간 비용으로 나눠주면은 거기에 뭐 0점 몇이 나온다든지 그런 거에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수익률이 나와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밑에 점포가 3칸이 있는 거, 예? 그러면 전체 해가지고 월 1710만 원에다 12달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1년에 2억 520만 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때 돈이 들어가냐? 그러면 땅이 예를 들어 건폐율 40%짜리 땅, 계획관리지역 같으면은 땅값이 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는 250만 원. 네, 지금 이 사업 초반기에 굉장히 땅값을 저렴하게 책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150평 정도가 필요하니까 땅값이 한 3억 7,500만 원. 원룸 쪽에는 풀옵션이라 그러죠. 냉장고, 세탁기, 뭐 전기 쿡탑, 전자레인지, 에어컨 이런 걸 일체 다 넣어주고 그러니까 공사비 평당 철근 콘크리트 조로 해서 580만 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점포를 넣었다. 그러면 4층이 되는데 바닥이 60평이니까 240평이 되죠. 뭐 240평 곱하기 평당 건축비 580만 원을 할 것 같으면 한 13억 9,200만 원. 거기다 이제 땅값이 아까 어느 정도요? 150평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가 지금 그 건폐율 40%짜리는 150평으로 이렇게 다 분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평당 250만 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그 원삼 쪽 뭐 그쪽에 부동산에 아무 데나 뭐 찾아가지고 전화를 걸어보시면은 첫 번째 땅이 없다.
원룸 지을 땅이 없다. 두 번째, 있어도 땅값이 너무 비싸다. 뭐 아주 싸다는 게 한 400만 원부터 뭐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예. 지금 오늘이 2025년 3월 뭐 5일인가요? 이 날짜 기준입니다. 오늘 기준. 예. 거긴 뭐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올라가요. 또 자고 일어나면 뭐가 발표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땅값하고 또 이제 건축비 평당 580만 원에서 한 64, 24, 240평 연면적 그렇게 곱하면은 한 17억 6천? 예, 이 정도가 땅값 플러스 건축비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밑에 점포하고 위에 18개 원룸하고 하면은 전체 1년 수익이 2억 520만 원. 그걸 나누기를 전체 땅값 플러스 건축비 17억 6,700만 원 이렇게 나누면은 대략 이게 11.6%의 그 수익률이 나옵니다. 10%가 훨씬 넘는데 그냥 10%만 수익률로 잡고 1.6%는 그냥 뭐 매달 비용으로 그냥 친다. 예, 비용으로. 이렇게 해도 합리적이죠. 예, 거기에 부대 비용 뭐 이런 거 들어가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뭐 60평 바닥에 이렇게 3계층 이런 걸로 했다. 물론 이런 뭐예요 1.5룸은 돈을 좀 더 받게 돼요. 렌트비를. 그래도 모두 18개 실에서 얼마가 나오냐면 한 1260만 원 보증금 빼고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이런 봤듯이 요 맨 위에 층이 6칸이 나오죠. 기본 원룸 6칸이 나오는데 그냥 절반은 렌트를 안 한다. 다 합쳐서 요 30평, 실평수 30평입니다. 그러니까 약 100스퀘어미터가 되죠. 100스퀘어미터. 그러면은 여기를 내가 살 집으로 아파트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살겠다. 예,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렌트비가 빠지죠. 예. 그래도 그러면 3개가 빠지니까 15개 실을 렌트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1,050만 원의 수익이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1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 그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팔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룸을 해가지고 위에는 내가 살 수 있는 지금 우리가 34평형 뭐 이렇게 아파트 하면 국민주택 규모예요. 그래서 실제는 85제곱미터 그거를 32평형, 34평형 이러는데 실평수가 지금 60평에서 반딱 잘라서 그 실평수를 쓰게 되면은 민영 아파트 한 40평형이 넘죠. 예, 널찍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식으로 이쁘게 해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임대료도 받고 그런 거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뿌듯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자인에 따라서 이제 맨 위층은 이렇게 경사지붕을 둬서 그 안에 다락을 좀 만들어서 여유 공간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설계는 그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설계를 좀 해가지고 물론 다락 같은 거 하려면 또 비용이 조금 증가가 되고 또 피로티를 한다 그러면 비용이 조금 증가가 되고 그래요. 이 그림 B가 그거에 피로티를 올렸잖아요. 그럼 피로티를 왜 올려요? 자, 건폐율 40%에서 바닥 60평을 안 치려면 150평이 필요한 거죠. 땅이. 근데 150평에다 그대로 60평을 안 치니까 여백이 얼마 없고 주차 대수 확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원두막식으로 피로티를 올리고 밑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할애해 주면 좋죠. 예. 근데 건폐율 20%짜리 뭐 보존관리라든지 준보존 이런 데는 땅이 300평에 건폐율 20%니까 60평을 안 쳐도 여백이 널찍하잖아요. 그래서 주차돼서 충분히 나오고 또 널찍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폐율 20%짜리 땅은 그거는 지금 평당 150만 원이죠. 그러니까 40%짜리 땅에 비하면은 반값이 되는 거예요. 반값. 예. 이렇게 나눠놓고 도로가 쭉 돌아가고 이렇게 한 동씩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한 구역이 300평씩 되니까 여유가 많죠.
또 하나는 뭡니까? 건축비도 조금 절감이 돼요. 왜? 피로티를 안 만들어도 되니까. 예. 피로티는 비록 뭐 안에 뭐 화장실도 없고 뭣도 없다고 해도 그래도 골조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한 일반 600만 원에 대해서 평당 한 3, 40% 그렇게 또 공사비를 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공사비 증가 요인이 있죠. 근데 건폐율도 40%짜리 계획관리 지역은 그만큼 조금 더 도로 조건도 좋고 번화한 데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래층에 근린생활시설 점포를 넣을 수도 있고, 예, 비록 땅은 좀 좁아도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창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여기 지도에 표시된 딱 여기에요, 여기인데 여러분들이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쪽 부근에 관심이 있다든지 또는 이러한 어떤 확실한 수익이 나오고 앞으로 15년, 20년 지속적으로 이 수요가 발생할 만한 이런 임대 수익을 바라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댓글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에게는 그렇게 혜택이 안 될 것 같아요. 딱 한 6분에게 좋은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마치겠습니다.